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12번째 강의로 자아 이상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이제 인간의 내적인 심리 구조가 자아 이상과 초자아의 양대 욕구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동적 양상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무의식의 실체를 이해하는 핵심이고, 더 넓게 이야기하면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올린 사스키에르 스미젤, 불란스의 여러 정신분석학자가 자아 이상이라는 책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아 이상이 진행이 되는 방향은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점진적 경로를 따라서 발전하는 겁니다. 잉글리시로는 evolutionary route를 따라서 자아 이상이 발전하는 관계고, 다른 하나는 이제 the shortest route, 아주 급진적이고 초단 거리, 초단 방향으로, 최고로 짧은 방향으로 자아 이상이 발전하는 그런 경로가 있다고 가설을 했습니다. 점진적인 경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자아를 형성해 갈 때 이 인사이드에 있는 자아 이상과 현실의 그 논리에 따르려는 초자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이고,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현실을 알았을 때 거기에 좌절을 하지만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어머니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 이런 그 현실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자기의 이상의 적절한 조화를 따져서 점진적으로 자아 이상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신 건강상 정상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아 이상이 급진적인 경로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초자아의 욕구를 전혀 거절해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기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은 아버지인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거죠. 이 문제는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아의 경우 나도 이미 자라서 아빠 같은 남자를 자기의 대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신분석을 쉽게 말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 이론으로 설명이 됐지만, 더 넓게 확대하면은 현실의 이론은 전혀 논리는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자아 이상의 욕구가 아주 더 강력하게 세버리고 강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초자아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리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현실의 감각이 전혀 없게 되죠. 정신분석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미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아 이상이 슈퍼이고를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감각을 상실한 것이 그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이라든지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현실의 논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자아 이상이 초자아를 완전히 집어삼킨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 이상과 초자아의 양대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정신분석학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척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요, 자아 이상은 초자아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지만 초자아는 자아 이상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 이상은 더 원초적인 자아도취의 완전성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이고,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치면서 현실의 논리를 알아갈 때 형성이 되는 후천적 생존의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그 두 가지의 상태만 보더라도 관계를 잘 설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심리 상태를 잘 연구하게 되는 이제 중요한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 그러면 자아 이상이 슈퍼이고를 전부 잡아먹어 버려 가지고 자기의 꿈대로만 하는 것은 이제 리그레시브 그 퇴행적 행동을 유발하기 일쑤겠죠. 반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논리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꼭 퇴행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중요한 철학적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자아가 언제나 자아 이상과의 조화만 이루고 현실의 논리만을 따른다면 이 세상은 누가 바꿀까요? 새로운 혁명적 생각, 변화의 생각, 창조적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자아 이상이 강력하게 자기의 현실의 원리를 무시하고 나가는 것도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반문명적인 퇴행적으로 가는 길도 있고, 하나는 문명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창조적 질서를 요구하는 욕구로도 작동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창조적, 옛날에 우리들이 달나라를 가지 못할 때 만화책에 달을 간다고 한 만화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이고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아 이상의 힘 때문에 우리는 다시 달나라를 가게 되고 현실이 됐죠. 요즘 과학, 의술 모두가 다 우리의 그 자아 이상의 창조적 능력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 5, 6분에 끝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단히 그 말씀만 올리겠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인간의 심리 구조는 매 순간 자아 이상과 초자아의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자아 이상이 초자아를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면 퇴행적 행위를 유발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꼭 전부 다 해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자아 이상은 우리 삶의 창조적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만 오늘 말씀을 올리고 자아 이상과 초자아의 이제 갈등 관계, 또 자아 이상의 진행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계속적으로 정신분석 논의를 할 때 이제 자아 이상의 그 퇴행적 행위와 창조적 행위,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도 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